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시타평가사 늦지만요 스택 전조의 팀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2년 넘게 운영해 보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라는 이 생태계에서 이런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굉장히 역풍도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차를 소개했다가는 또 굉장히 댓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고차 유튜브 보면 댓글을 차단을 시켜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그래도 자동차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차량을 구입하실 때,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차를 사기에는 너무 조금 값이 비싸고, 한 2, 3년 지난 걸 사자니 좀 그런 건 또 금액적으로 괜찮고,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내가 저렴한 걸 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 유사고여도 이런 차량을 사도 괜찮다. 물론 제가 점검한 거에 한해서 남의 차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사오고 또는 우리 상사에서 사온 차량들은 내가 그걸 아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다른 상사 차량들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겠죠. 그분들이.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유사고 차량을 사도 되지만 내가 파는 차량들은 괜찮다라는 거에 전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좀 답답했어요.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 이런 걸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차량 오늘 판매가, 아이고 이 차량이 아니죠. 이 차량이 아니고 이거는 K9이니까 이거 빼고, 자, 우선은 오늘 판매가 된 차량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네시스 G80 차량이 판매가 됐는데, 자, 어떤 거냐, 뭐 형님들도 아실 겁니다. 이 베이지 시트 차량. 네, 뭐 제가 뭐 많이 이제 설명드렸고 재고 할인도 했던 차량인데, 이 차량이 이렇게 보시면요, 사고가 있죠. 왜? 무사고 차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 판매가 된 이 차를 구매를 해가신 분은 왜 구매를 해가셨을까? 우리가 만약에 매스컴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전에 내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나는 왜 이 차량을 매입을 했고, 이걸 사신 분은 왜 매입을 했을까? 구매를 했을까?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저희는 성능 기록을 보는 곳이 한 군데예요. 뭐 수원처럼 여러 군데가 아니라 우리 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은 단 한 군데에서 직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무조건 그냥 뭐 판금이고 교환이고 다예요. 저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위에 보닛을 교환을 했어요. 볼트 체결 보니까 무사고죠. 자, 여기 5번 부분 보면 여기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라 그래서 볼트 체결 보입니다. 여기도 무사고예요. 근데 여기 12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판금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드 멤버거든요. 엔진의 옆에 축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사이드 멤버라고 하는. 근데 이게 보시면 X가 아니라 교환. 이 교환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시는 그대로 W죠. W는 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환을 한 게 아니에요. 앞사고는 있었지만 교환을 한 게 아니라 앞에 범퍼랑 볼트 체결 부위 라디에이터 서포트를 교환을 하면서 여기가 있기 때문에 판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차량 가격도 싸지만 성능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차량을 사실 때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사고가 있는, 유사고가 있는 차량들을 많이 올려드리진 않아요. 왜? 가끔가다 댓글 테러가 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랑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차량들도 나쁘지 않다. 자, 예시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자, 이런 차량도 있었고, 제가 판매했던 차량 중에
자, 두 번째 차량은 이제 요거는 제네시스 차량인데 요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목포로 나갔던 걸 기억합니다. 영상만 보고 탁송으로 보냈던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보시면 뒤에 트렁크 플로어라 그래서 트렁크 교환을 했어요. 디텐더 한쪽은 판금. 네, 판금 했죠. 판금. 그죠? W니까. 그리고 이쪽은 교환입니다. X니까. 자, 디텐더 교환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리어 패널. 네, 이쪽. 그러니까 뒷사고죠, 뒷사고. 그 다음에 트렁크 플로어. 트렁크 열고 밑에 열면은 우리가 그 스페어 타이어 놓는 곳 있죠. 그 플로어 공간 띄었다가 새 걸로 교체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뒷사고잖아요. 앞에 엔진 사고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도 잘 나가요. 사실 왜 앞에가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형님들께서 또는 차에 대해서 조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우와! 이거 완전 뭐 차가 뭐냐 박살이 났나? 이런 차는 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인식들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잘 올려드리지 않지만 올려드리면 판매가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 차를 또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정말 차량 성능이 너무 좋은데 이걸 유튜브에 올렸다가 역풍을 맞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형님들께서 저한테 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차를 보셨을 때 아, 여기는 어떻게 교환이 됐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한 2년간 꾹꾹 참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진짜로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이제 이 차량은 제가 영상을 올리고 거의 이틀 만에 판매가 됐던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대구인가? 아마 부산 쪽으로 판매가 됐던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거리가 짧았어요. 네, 9,000km였던 차량인데, 성능 점검을 볼까요? 자, 성능 점검을 보게 되면 디텐더 교환이 있고 뒷도어 교환이 있어요. 우리가 도어는 100번을 교환해도 무사고예요. 볼트 체계를 보이기 때문에 떴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디텐더는 교환을 하게 되면 네, 잘라내야 되고 판금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고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디텐더는 볼트 체계를 보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를 할 때 볼트를 풀러서 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바다지를 해갖고 밀고 철을 갖다 대고 용접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입혀 도색을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긁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차량들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무사고 완전 무사고 이런 거에만 다들 너무나 꽂혀 있고 심취해 있다 보니까 차량 살 때 너무 한정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 더 좋겠죠. 그건 맞아요. 저는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과 이런 차량의 가격 차이가 뭐 200만원 차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사지 말아야 되냐도 알려드려야겠죠. 자, 저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됐을 때 이 기준에 저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13번. 네, 13번. 이 13번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휠하우스예요. 네. 저는 이거 교환된 거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조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휠하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지대 같은 건데 휠하우스가 잘못되면 차가 가만히 놔도 옆으로 가. 그러니까 뭐 얼라이어먼트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이 휠하우스 수리가 잘못된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주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저의 기준은 휠하우스 교환된 거는 저는 안 해요. 이게 제 기준이에요. 네, 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어. 제 기준. 근데 휠하우스도 굉장히 수리가 잘 돼 있는 것도 팔아봤지만 문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저는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휠하우스는 조금 그렇다. 하지만 아까처럼 이제 이런 차량은 저는 한다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 판금 있는 거 사이드 멤버
이런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디텐더라든지 또는 플로우라든지 뭐 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차량을 구입할 때도 이 차량과 이 차량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고 이렇게 조금 보시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꼭 유사고 차량이 나쁜 게 아니다.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유사고 차량도 굉장히 잘 팔린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엔진 미션에만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는 괜찮다. 이게 수입차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산차 기준으로 말씀드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기준에선 휠하우스만큼은 교환된 건 잘 팔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까지 이 일을 하고 진단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형님들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차량을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지 꼭 이런 차를 꼭 구해서 사세요 라는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는 조금 달아주지 마시고요. 수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